과학쌤이 들려준 옛날 이야기 Once Upon a Time.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르네상스 이후에 일어났던 어떤 과학적인 발전 그리고 어떤 시민의식의 발전들을 얘기해 봤는데요. 이제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국가들이 너무나도 팽창하다 보니 커지다 보니 발생한 전쟁 그리고 오늘날 일어나는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들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급속도로 국가와 기업의 생산량이 팽창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국내 시장으로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지점까지 오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어떤 주장도 등장하게 되죠. 그 가운데서 국가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국가들이 어, 이런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했던 것은 어떤 공급처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 팔 수 있는 어떤 판매처, 그리고 대량 생산을 위한 원료를 공급해준 공급처, 즉 식민지를 개척하는 데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됩니다. 제국주의 시장이 제국주의 시장의 쟁탈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지만 혹독한 강화 조약을 그 패전국한테 강요하고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죠. 그 가운데서 사회진화론을 극단적으로 인식하며 국제관계를 인종과 국가 사이 무자비한 전투로 인식하는 파시즘이 등장하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극화가 되겠는데요. 그 가운데서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이 두 진영 사이에서 냉전 체제가 이뤄지고 그 냉전 체제가 이어진 이후 공산주의를 대변되는 소련이 붕괴되고 자폐과 투쟁, 민주주의와 투쟁, 자본주의의 투쟁이 계속 이어지며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소통의 기술, 어떤 발전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전쟁은 한편으로는 많은 과학적 발전도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데 소통은 정보통신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죠. 제임스 모스는 1837년 모스 신호를 개발하고요. 1876년 알렉산더 벨이 전화기를 개발하고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쟁에 이용되기도 하죠. 특히나 19세기, 20세기에 발전했던 양자역학은 어떤 기존의 결정론적 세계관을 벗어난 확률론적 세계관 그리고 미시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면서 진공관과 반도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소자에 대한 개발을 합니다. 전기공학에서 전자공학을 이어지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계대전이 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고 더 잘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연락을 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서 이 과학이 또 발전하기도 하죠. 특히나 정보통신 기술 발전이라고 하면은 앨런 튜링을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독일 암호체계 애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 앨런 튜링은 콜로소스를 개발하고요. 폭탄 탄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또 이제 애니악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의 전신 모델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양자역학 그리고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양자 컴퓨팅 기술, AI에 대한 기술이 음, 발전하고 시작되게 되죠. 오늘날 이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서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더 뛰어난 기술을 갖기 위해서 냉전체제도 마찬가지죠.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 소련과 미국이 대항했던 것처럼 이런 가운데서 과학이 발전했는데요. 오늘은 일단 좀 간단하게는 일단 오늘날 얘기를 하자면 AI의 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 머신러닝 기술 이게 지금 오늘날 약간 무시할 수는 없는 기술이 된 것 같아요.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기상, 유전자,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빠르게 처리하고 예상이 가능해졌죠. 양자 암호, 보안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양자 암호 때문에 더 해킹 당하게 되면 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날 겁니다. 사람은 그 가운데서 기억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앞에서 학습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요. 이 컴퓨터가 다 해주는 시대다 보니 기억과 계산을 이제 등한시하게 될 겁니다.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또한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하는 기술. 역시 이제 양자암호와 마찬가지로 이 각각 개인의 뇌에 컴퓨터화 되는 건데요. 개인의 정보의 보안, 과의 전쟁이 또 이어지겠죠. 만약에 우리가 뇌를 해킹할 수 있으면 이제 모든 정보들을 다 뿌리게 될 거니까요.
그 가운데서 어떤 나중에 과거처럼 어떤 권력 체계, 독점적인 체계, 우리가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이전에 우리가 각각의 개인은 무시하고 어떤 공통된 사상을 갖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거를 어떤 뇌 속에 있는 이 컴퓨터에다가 심어준다거나 혹은 이걸 감시한다는 우리 사상의 자유는 어떻게 될까요? 생물학적으로도 많은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유전자에 대한 정보도 처리하고 예상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걸 통해서 생명 복제라든가 유전자 변형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죠. 생명의 존엄성, 생명 윤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재를 넘어서 미래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가졌던 어떤 민주주의적인 문제,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